안녕하세요. 주식훈련소입니다. 오늘은 1월 17일 화요일이고요. 현재 시각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. 이번 영상은 오늘 매매 복귀랑 내일 매매 계획에 대한 내용이고요. 먼저 지금 손익을 보시면 제가 뭐 연일 플러스가 찍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제가 오버나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생깁니다. 예, 그래서 뭐 이게 뭐 플러스만 찍히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예, 그래서 참고로 좀 보여드리고 오늘 뭐 이런 것들 다시 산 것도 있고 그냥 물려 있는 게 있는데 하나씩 설명 좀 드릴게요. 자,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걸 봐야겠죠. 시장 전체적인 걸 보면 지금 코스피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큰 흐름은 매수예요, 매수. 근데 오늘 기관이 좀 많이 팔았죠. 특히 사모펀드, 연기금이 오늘 좀 많이 팔았네요. 그래서 그동안에 사 모은 거를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화를 해서 비중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외국인은 뭔가를 계속 사고 있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긴 샀네요. 오늘 금융주를 좀 판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보면 뭐 이거죠. 금융주, 반도체 샀다 팔았다 지수 하방을 좀 제한하고 있다. 지금 쭉 산 거를 다 던지지 않았어요. 아직도 순매수인 상태라서 금융주랑 반도체 섹터의 매수세 얘들 시총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사가지고 지금 지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는 뭐 별거 없고 코스닥은 참 이게 안 좋죠. 제가 주로 하는 매매가 코스닥 종목들인데 조금 기관이 거의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 또 하루 들어온 거 다 팔고 나가고 코스닥은 좀 단타 성향이 짙다.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선물은 뭐 외국인이 계속 선물을 계속 땡기면서 지금 현 선물 베이시스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. 그래서 선물이 더 가격이 비싼데 이제 콘텐고라 그러죠. 그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런 수급적인 측면, 코스닥이 양매도, 코스피도 원래는 양매도였다가 장 막판에 동시호가 때 쭉 현물 매수 받은 거거든요. 예, 그래가지고 어떤 패시브 돈인 것 같아요. 패시브 자금 금융 투자랑 외국인이랑 이렇게 서로 물량을 주고받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좀 매매 난이도가 오늘 좀 높지 않았나. 예, 수익을 내기 좀 어려웠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뭐 뉴스를 뭐 좀 살펴보면 뭐 위메이드 개별 뉴스가 있었고 오늘 레몽레인 경영권 분쟁 뉴스가 있었어요. 그리고 요즘에 구리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행에 대한 수요가 있고 뭐 ESS 배터리 뉴스들이 있고 탄소 중립 요거는 어제 시간에서 반응을 해줬죠.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아침 새벽부터 나온 뉴스는 또 로봇이 있었고 속보로 푸틴이 이제 정계 은퇴 선언을 하겠다 이런 게 해가지고 퍼스텍이 좀 움직였었고 그리고 금감원장이 그 주주 환원 정책 은행주들 3분의 1은 주주, 3분의 1은 직원들, 3분의 1은 뭐 국민들 몫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약간 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되는지 여기가 좀 외국인이 물량을 줄이면 다른 걸 사는지 좀 그게 중요하겠죠. 그리고 중국 GDP 성장률 있었고 알로이스 개별주 뉴스가 있었습니다. OTT 이거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 재료로 뭐 올릴 줄은 몰랐네요. 자 그래서
그래서 뭐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어제부터 저번 주부터 제가 말했던 게 특히 어제부터 이제 주말간에 그 경제 사절단인가? 예, 그게 뉴스가 막 쏟아졌잖아요. 그래서 저도 기대감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다양한 섹터를 이제 어제부터 샀는데 어, 이 정도로 힘이 약할 줄은 몰랐어요. 예,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. 자, 그러면 오늘 매매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게요. 마지막에 내일 계획을, 매매 계획을 말씀드릴 겁니다. 자, 먼저 레몽레인. 자, 레몽레인을 보면 레몽레인은 제가 장 초반에 매매를 했죠. 예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갭 띄우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. 많이 띄웠어요. 그래서 여기 저점을 확인을 하고 이제 매매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 돌파할 때 사죠. 그래서 이 추세를 깨지 않으면 더 할 수 있겠다. 그리고 이 추세를 닿을 때 매수 관점을 보지, 닿지 않으면 아예 이제 안 하겠다. 이 구간 하고 나서요.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뚫리죠. 여기가 뚫리게 되면서 아, 그만해야겠다. 해서 뒤에는 안 건드리게 됐고 뭐 장이 안 좋게 되면서 빠졌네요. 그래도 좀 상승률은 유지해 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일 보긴 봐야 될 것 같죠. 대금이 많이 터져서. 그리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자, 제가 이거를 좀 모으고 있었죠. 그래서 모으고 있었고 다 안 팔았어요. 그래서 이날 조금 오늘 처음으로 팔았네. 예, 계속 사 모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. 익절을 했죠. 그랬다가 오늘 다시 들어간 건데 에브리봇은 제가 관점이 있는데 요거거든요. 그래서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를 지금 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. 그래서 여기가 오늘 아직 종가 기준으로 안 밀렸기 때문에 내일 또 상승을 하면 이제 여기가 좀 매물대거든요.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좀 열려 있지 않을까? 18,000원 위까지. 그래서 이 관점을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좀 제가 만족할 만한 매도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? 예,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뭐 근데 얘가 대장으로 치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예. 어떤 가정용이나 뭐 서비스업 이런 로봇 홈 관련된 그런 로봇이죠. 얘들은 뭐 산업용은 좀 거리가 멀고 그래서 청소 같은 거 하는 그런 로봇 만들잖아요. 얘가. 그래서 그런 쪽 뉴스가 하나 붙으면 좋을 것 같다.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분봉 마크는 그래서 팔고 이제 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휴림 로봇 얘들이 버티길래 또 샀다가 다시 들어간 거죠. 여기서 이제 전량 익절을 아마 했을 거예요. 예, 전량 익절을 했었거든요. 다가 다시 모으게 됩니다. 추세가 아직 안 깨진 것 같다. 그래서 좀 볼게요. 얘는. 그리고 퍼스텍은 얘는 솔직히 잘라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안 봐 하고서 그냥 낮잠을 때렸습니다. 그러면서 이날 조금 하고 이날도 오늘도 하게 됐는데 뉴스가 있었죠. 뭐 아까 봤듯이 뭐 지뢰 제거 뭐 이력이 있다. 그래서 봤는데 이거 버티더라고요. 시가 지지라는 거 하는 걸 보고 뭐가 있나? 그래서 여기 뉴스 뜨면서 급등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고 이게 한파가 더 한 파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거를 좀 기대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. 그래서 그래 모르겠다 그냥 묻어두자. 차트 위치도 뭐 괜찮죠. 나름 좀 추세를 좀 타고 있어서 어 이거 좀 근데 얘가 좀 윗꼬리가 심한 게 좀 문제긴 하죠. 그래서 어 좀 믿어볼만 좀 속아볼까 하면서 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손실 중이다. 익절은 했지만 손실 중이고요.
그리고 이제 히림 여기 보이시죠? 3% 400주 들고 있고, 히림은 얘도 이제 기술적인 좀 관점인데, 그러니까 히림 퍼스텍 뒤에 이제 우리 기술도 바로 볼 건데 다 이제 UAE 쪽이잖아요. 아랍에미리트.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좀 큰 금액 40조라는 금액 그런 건데 이거밖에 안 움직이나? 예, 그런 생각이 있어서 물론 이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늘 해야 될 매매를 못 했죠. 자,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제부터 사고 있는데 어제 이제 밀린 거 좀 잘 잡았고 오늘도 더 잡았습니다. 그래서 얘는 꿈틀꿈틀 대요. 올라가는 척을 막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외국인도 좀 단타로 판단이 되는데 뭐 내일까지도 밀리면 좀 더 살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얘는 제가 차트 분석을 따로 뭐 자세하게는 안 해가지고 그냥 원래 강했던 애니까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자리 뭐 오늘은 좀 밀렸지만 여기는 이제 윗꼬리 지점 앞전에 윗꼬리 지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봉의 중간값 정도 오늘 좀 느낌이 봉의 중간값 정도네요. 여기 딱 이거 중간값 정도 되는 것 같죠? 몸통의 중간값 거기서 종가를 형성한 것 같은데 시외는 빠져서 10,000원 초반대까지도 좀 열려 있지 않나. 그래서 밀고 올라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술이죠. 우리 기술도 이제 어제 좀 많이 높은 데서 샀다가 좀 오늘 좀 더 사고 초반에 좀 더 사고 그다음에 10회 막타임에 조금 더 샀어요. 그래서 얘는 물려 있는데 이게 약간 이제 커벤앤들 패턴을 말씀드렸잖아요. 이제 그거랑 비슷한 게 뭐 아담앤 이브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좀 둥글게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밀었다가 올라가는 그림. 근데 요즘 역배열 차트가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많죠. 그래서 얘가 이걸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얘도 뭐 차트를 제가 좀 봤는데 우리 기술이 안 해놨나? 우리 기술 보성 파워텍보다는 양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618 자리가 지지 자리가 남아 있고 좀 더 밀리고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.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이겨내는 양봉이 뜰 수도 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저항을 여기서 맞은 건데 전고점에서 여기를 시원하게 뚫으면 또 많이 열려 있거든요. 1,800원 이렇게 1,800원, 1,900원 쭉 열려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기술은 이런 관점이고 그 화일약품을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. 화일약품은 제가 물려 있죠. 다른 계좌는 얘를 지금 사놓고 기다리고 있고 다른 계좌는 요즘 매매를 안 하고 쉬고 있는데 얘는 정찰병으로 사는 거고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장기평까지 내렸습니다. 그래서 야 진짜 지독하게 내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시외는 빠졌는데 이제는 반등이 N자로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좀 흔들다 갈지 아니면 쫙 올려줄지 좀 그 기로에 서지 않았나. 근데 얘가 신용잔고가 좀 높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신용잔고가 내려간다 그래서 더 털릴 것 같진 않아요. 이미 지금 이제는 버티는 단계. 예. 이게 추세 전환하는 걸로 생각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. 저도 그렇고. 그래서 아마 더 내려가면 사람들이 오히려 물타기를 현금으로 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여기서 더 빠지는 건 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장기 하락은 좀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지금 턴을 해서 올라가는 좀 그림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도 이번 주 안에 시세가 나오면 좀 전액 매도를 해서 또 데이 트레이딩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보유 종목들 그리고 매매한 것들 알아봤고요. 그래서 내일
좀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, 일단 금융주 반도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수 하방 제한을 하고 있고,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에 뭐 배터리가 있죠. 그게 지금 엄청 약하다. 그래서 2차 전지가 엄청 약세네요. 그래서 설 연휴까지 지금 이제 내일 기준으로 D-2죠.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매수세가 있을 것이다. 근데 이제 매도담보대출을 쓰게 되면 뭐 그러니까 목요일 산 거 금요일에 팔면 안 되는구나. 예, 수요일까지만 가능하겠네. 그래서 수요일은까지는 좀 장 초반에 튀어주는 종목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개인이 이제 물량을 던졌을 때 뭐 외국인 기관이 좀 받아주는지 봐야 될 것 같죠. 이번 주는 계속 어제도 그랬고 오늘 이제 옵티코어 얘는 별다른 재료가 없었는데 딱 차트가 좋아서 갔어요. 딱 그 느낌이죠. 어제 뭐였지 저거 핑거스토리, 딱 핑거스토리 느낌으로 갔거든요. 그래서 여기 뽑고 차트가 엄청 유사하죠. 하다가 이날의 움직임이랑 비슷하죠. 상한가 뽑고 횡보하다가 한 번 더. 옵티코어가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얘는 좀 차트로 오늘 접근을 했으면 할 수 있었다. 근데 저는 좀 시총이 얘가 좀 작아갖고 이게 좀 걸리더라고요. 근데 오늘 좀 엄청 튀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거를 오늘 매매했으면 좀 잘한 매매라고 좀 평가하고 싶네요.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 오늘 이제 메타버스 애들도 좀 튀었거든요. 걔들도 보면은 사모펀드가 좀 많이 사더라고요. 투신이랑 같이. 그래서 수급 붙는 애들만 오르고 나머지는 개인만 사니까 별로 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 종목 들고 있는데 이번 주에 좀 정리할 생각이고, 그리고 확실한 종목은 비중 베팅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유 종목 정리하기 전까지는 소액으로 짜잘하게만 매매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도 종목은 나올 건데 일단 미장이 오늘 밤에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좀 중요하겠죠. 그래서 미장의 관점은 제가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S&P 500 기준으로 볼게요. 보면 뭐 1시간 본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이 자리가 하락 추세가 있는 저항 자리거든요. 하락 추세선이 닿는 자리인데 여기는 옛날에 한번 휩소로 좀 속임수를 줬던 데죠. 그래서 여기서 아마 롱이 많이 터졌었죠. 예, 그랬다가 또 두 눈쳐 가다가 밀렸었고 여기를 계속 맞고 내려왔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여기 장 전에 비비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저는 솔직히 한 번에 뚫기 어렵다고 봅니다. 그래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숏을 보는 자리인데 그래서 여기나 여기까지 밀릴 자리가 있는데 그냥 뚫어주는지 좀 개미의 생각과 반대로 가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. 왜냐면은 요즘 비트코인이 보면은 뭐 진짜 뭐 이런 자리에서 다들 숏을 쳤겠죠. 막 이런 자리에서. 그리고 야 여기는 선 넘지 했는데 이걸 다 부시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무섭죠.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 숏을 잘 못 들어옵니다. 사람들이. 그런 심리가 형성이 됐는데 S&P 500도 그런 걸 보여주는지, 물론 비트코인은 엄청 하락을 크게 했었기 때문에 저런 게 나올 수도 있다. 근데 S&P 500은 뭐 차트적 관점으로 보면 하락 추세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또 밑으로는 많이 열려 있긴 해요. 한 3,300까지는 또 열려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반전이 있을지 좀 오늘 좀 궁금합니다, 개인적으로. 그래서 장 초반에 구경하다가 잘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종목들은 뭐 딱히 추가된 게 없어요. 그날 당일에 강했던 애들 이렇게 하고 뭐 UAE나 뭐 그런 것들 웹툰 뭐 그날 셌다 그러면 그냥 추가해놓고 제주은행도 오늘 셌죠. 그냥 추가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쌓이게 된 겁니다. 그래서 로봇이랑 AI 이런 거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
많이 밀리면 좀 사볼 수도 있고요. 그런 식으로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